네, 이번에는 종속절의 종류와 역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종속절 때문에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종속절. 종류도 아셔야 되고,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종속절은 세 가지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첫 번째 명사절입니다.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주어나 목적어, 보호 등, 즉 주요소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중요합니다. 접속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 것도 꼭 여러분이 저희 5분구에 정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동사 앞에서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 동사 뒤에 타동사겠죠?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 비동사 등과 같은 동사의 보호로서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명사절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When he will come. 자, 그가 올 때, 내지는 그가 언제 올지 is not certain.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자, 명사절입니다. 주어였습니다. 두 번째, I don't know. 타동사 뒤에 나온 명사절이네요. 그러면 동사 노후의 목적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When he will come. 그가 언제 올지를. 다음, question이지. 이렇게 비동사와 같은 경우에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문제는 뭐다? When he will come. 그가 언제 올 거냐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when이라는 접속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에 자, 이렇게 명사절로 쓰였다. 여기서 뭐 의문부사로 봐도 됩니다. 따로 또 있지만, 이제 의문부사는 명사절이고 관계부사는 명사절, 형용사절 다 되기 때문에 해석을 뭐뭐 할 때, 언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일단 이 명사절에서 의문부사로 해석을 하면 언제 올지란 말이라고 해석합시다. 의문부사로. 그래서 언제 올지. 자, 똑같이. 그래서 언제 올지 확실하지 않다. 모른다. 언제 올지를. 문제는 뭐다? 그가 언제 올 것인가 이다.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호를 이끄는 명사절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니까 당연히 명사 수식하죠. 그런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닙니다. 명사가 형용사를 바로 앞에 있는 건 항상은 아니고 주로 바로 앞에 있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얘는 종료소예요. 수식어구죠. 명사 수식하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명사 뒤에 자, 접속사, 형용사를 이끄는 접속사가 와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djective clause,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I don't know the day. 나는 그날을 모른다. 그가 올 날. 수식어 표시도 있네요. 그죠? 그가 올 날. 그래서 명사 내일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부사절입니다. 3번인데. 자, 부사절 별표. 자, 부사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책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신 분이 뭐냐면 동사 수식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부사절. 부사는 동사를 주로 수식합니다. 그래서 주절에 동사 수식하는 게 주로 부사절 역할이고 당연히 종료소예요. 수식어구니까. 그래서 주절에 동사를 수식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주절, 원래 있던 주어 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문장의 끝에 아니면 문장의 앞에 사실은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가기도 하죠. 이제 부사절은 부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치가 자유로워서 그래요. 명사절, 형용사절도 위치가 옮겨질 수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거의 그 자리에 있는데 자, 부사절은 이렇게 문장의 즉 주절의 앞에, 끝에, 중간에 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주절 동사 수식이 어떤 건지 한번 자, 해석을 한번 볼게요. I'll tell him the story. 나는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가 왔을 때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왔을 때 말할 거야. 이렇게 동사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tell을 수식한다는 말이 그 말이고 그래서 부사절이죠. 마찬가지. 앞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올 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을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종속절의 종류,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기억하시고 역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부사절의 접속사. 부사절은 뭘 수식한다고 주로? 오케이. 잊어버리면 안 돼. 부사절은 주로 동사를 수식한다고 기억하시고, 자, 종류가 어떤 경우인지 봅시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시간. 이거 다 외워야 돼. 일반적인 어떤 단어를 외우는 것만큼 이 접속사의
이 종류를 외우는 걸 중요합니다. 시간. 뭐뭐 할 때, before, when, before 하기 전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 while 뭐뭐 하는 동안, by the time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까지, when이야 when,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동의어 이거 다. the instant, the moment, the minute, the instantly, 전부 다 뭐뭐 하자마자. as도 쓰이죠. as는 뭐 뜻이 많으니까, 함에 따라, after 뭐뭐 한 후에, since 뭐뭐 이후로, once 일단 뭐뭐 할 때,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자, 시간입니다. 이게 다 시간의 접속사가 종류가 가장 많죠. 가장 많죠. 다음. 이원입니다. because, as, since, underground, 전부 다 뭐뭐 때문에. 자, now that. 여기 밑줄 줍니다. 이제 뭐뭐이니까. now that은 now가 있어서 이제, 지금 뭐뭐이니까. 그래서 now that은 항상 현재나 현재 완료로만 쓰여요. 현재나 현재 완료 시하고만 같이 쓰이는 게 now that이야. seeing that. 뭐뭐인 걸로 봐. 자, 이게 이원인. 자, 조건별표. 하나. 그래서 if,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조심해야 돼요. supposed 아니야.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뭐뭐라면.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은 무슨 라면? 바다가 육지 라면. 미안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unless는 if not이에요. if not. 뭐뭐가 아니라면 if not이 묶은 게 unless야. 뭐뭐가 아니라면 unless if not. if only 만약 뭐뭐라면 얘는 가정법 강조라고 씁니다. 가정법을 강조할 때 if only를 써요. 뭐뭐라면 이런데 강조할 때 if only 씁니다. as far as, so far as, as long as, so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별표 2개 양보대조. 양보란 말이 한자로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되죠. 뭐뭐일지라도 뭐뭐인 반면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양보죠. though, although 이거 다 표시해야 돼요.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다 많이 써요. granted, granting that도 쓰이고 자 뭐뭐일지라도 while하고 whereas는 반면에 뭐뭐인 반면에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다 알죠? 기본 단어예요. 기본 단어. 이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단어입니다. 꼭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접속사의 뜻도 모르면 해석 못해. 해석 못해요. 자, 다음. 이번엔 목적. 뭐뭐, 이건 알죠? 뭐뭐하기 위하여. So that, in order that. So that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So that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벌써 했잖아. 존재할 왜 그래? 해놨잖아. For fear that. 뭐뭐 할까봐,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얘 별표칩니다.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뜻 자체가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야.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이미 부정의 의미가. 그래서 이 안에 no나 not을 쓰면 안 돼요. no나 not을 쓰면 안 돼.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that, such that. 정도, 모습, 양태, 상태를 나타내는 접속사라 하죠. 마치 뭐뭐처럼 as if, as though, just as 이렇게. in that 이것도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뭐뭐라는 점에서 in that 이 하나의 덩어리야.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온 게 아니고 in that 자체가 덩어리로 뭐뭐라는 점에서. in case 비가 뭐뭐 할까봐. in case it rains 비가 올까봐. 비가 올 걸 대비하여 이런 뜻이야. in case 뭐뭐 할까봐 뭐뭐 할 것을 대비하여. 그래서 자 정리하면 자 시간, 이유 원인,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정도 이렇게 7개의 접속사를 정의합니다. 됐습니다. 자, 부사절의 역할과 위치. 자, 부사절이 뭐냐. 자, 종속절이라는 걸 먼저 합시다. 종속절이 뭐냐면 종이죠, 종. 종속절. 영어는 원래 있는 문장이 주절이 있고 주인이 되는 절이지. 주인이 되는 절이 있고 여기에 접속사와 함께 주어 동사가 들어가요. 얘를 무슨 절이라 그래? 얘가 바로 종속절이야. 종이란 얘기지, 종. 주인 말고 종이야. 우리 집에 와본 사람 알겠지만 요리사가 5명, 기사가 7명이잖아. 청소부가 9명. 내가 거기서 청소하잖아, 그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렇게 종이
종이. 그래서 이 종의 종류가, 딸을 종자예요. 그죠? 이 종류가 세 가지인 거지. 그게 바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얘의 종류가.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부사절을 보는 거지.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란 말이야. 부사절.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을 본다는 얘기지. 이 종속절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란 얘기야. 그 중에 부사절은, 자, 먼저 동사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Don't come early. 자, 일찍 오지 마라. 일찍이 부사란 말이야. 그지? 일찍이 부사예요. 일찍 온다. 이렇게. 똑같이 동사를 보자. Before we are ready for you. 널 위해 준비되기 전에 오지 마라. 동사를 수식한다고 이렇게. 또 His reply was too quick. 그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너무 빠른. 그지? 너무 빠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자, his reply was quicker. 뭐뭐보다 it should have been. 그래야만 했던 것보다 더 빨랐다. 이렇게.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사를 수식한다. 자, 매우 일찍. 이렇게 부사가. 근데 부사들도 마찬가지야. ever did before. 그네 전했던 것보다 더 일찍. 다시. 동사 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 수식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널 위해 준비되기 전에 오지 마라. 동사 수식. 자, 그것이 should에 PP 낙하했어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그지? 그래야만 한 것보다 더 빠른. 부사 수식. It ever did before. 그것이 그 전에 그랬던 것보다 더 일찍 겨울이 왔다. 이런 거지. 즉, 겨울, 이때 있은 겨울이야. 겨울이 왔습니다. 더 일찍. 그것이 전에 그랬던 것보다 일찍 왔다. 이렇게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 수식한다. 그게 바로 부사절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부사절이 뭘 수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동사 수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속절의 역할이에요, 역할. 됐죠? 부사절. 종속절의 종류는 세 가지고, 부사절 역할은 이렇게 또 세 가지입니다. 자, 부사절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사절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종속절과 달리, 다른 종속절이라는 거는 뭐 명사절, 또 형용사절과 달리 위치가 자유롭다. 지금처럼 문장의 끝에 있기도 하고, 중간에 있기도 하고, 앞에 있기도 하다. 주로 뭘 수식한다? 주로 뭘 수식해? 부사절은 동사를 수식한다. 꼭 기억하세요. 주로 부사절은 동사 수식한다. 이렇게. We could get over the trouble. Get over 하면 무슨 뜻이죠? Get over. 극복하다.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As he helped us. 그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지. 자, 동사 연결된 거 보세요. 도와줬기 때문에 끝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이렇게 사이에. 자, 그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 역할은 똑같아. 위치만 다른 거야. 역할은 똑같이. 이번에는 앞에 왔습니다. 자, 왜? 강조하려고. 당연히 끝에 있는 것보다는, 중간에 있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것이 강조하는 거겠지. 똑같아. 그가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역할은 전부 다 동사를 수식한다. 그런데 위치는 끝에, 중간에, 앞에 올 수도 있다. 위치는 다르지만 해석은 똑같다. 주로 뭘 수식한다? 동사. 동사 수식. 기억합니다. 부사절은 주로 동사 수식. 어디 있던 간에. 주로 앞에 있는 것, 부사절은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놨다라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조건의 접속사. 자, 가장 대표적인 건 당연히 뭐냐면 절대적으로 if죠. 뭐뭐라면.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아까 했어. supposed 아니라고. supposing, providing. 그죠? supposed 아니에요. supposing, providing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조심해야 될 게 supposing은 직설법, 가정법이 다 돼. if랑 같이. 얘네들이 직설법, 가정법이 다 된다고요. 그런데 밑에는 providing은
직설법만 돼. 가정법이 안 돼. 조심해야 돼요. 자, 다음. unless 많이 나오죠.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이라 그랬어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 자, 여기서 있다시피 직설법만 써요. unless는 가정법이 안 돼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as far as, so far as 같은 뜻으로 뭐뭐 하는 동안. as long as, so long as 시간 뭐뭐 하는 동안. 조건도 쓰이죠. 얘는 참고로 뭐뭐 하는 한. 조건에도 나오죠. 뭐뭐 하는 한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 as far as, so long as, as far as, so far as, as long as, so long as가 시간에도 쓰이고 조건에도 쓰인다. 자, if only 만약 뭐뭐라면. 자, 얘랑 얘는 어떻게 다르냐? only가 붙어서 가정법을 어떻게?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if only. 제발 뭐뭐라면 뭐 이런 뜻이죠. on condition that. 컨디션이 조건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뭐뭐라는 조건으로. 그래서 만약 대시 없고 on condition 하면 전치사구로 그냥 이렇게 써요. on condition 하면 그냥 조건부로 이런 뜻이. on condition이 단독적으로 전치사구로 조건부로라는 얘기고 that이 붙어서 접속사가 돼서 that이야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unless, if랑 if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unless가 제일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as far as, so long as는 참고로 시간도 되고 조건도 된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접속사들을 단어 하나 외우듯이 꼭 잘 정리해 둬야 돼요. 접속사 모르면 해석이 아예 안 돼. 자, 예문을 같이 봅시다. 자, if it is not cold tomorrow. 자, 직설법이야. 왜? is 썼으니까 그죠? 가정법이 아니야. 내일 춥지 않다면 I'll go hiking. 하이킹을 할 것이다. supposing that 네가 늦는다면 what excuse 무슨 핑계를 너는 만들 거니? 뭔 핑계를 댈 거니? 이런 뜻이야. You can camp here. 여기다 캠핑해도 돼. 뭐라면? You leave no mess. leave no mess. 엉망진창. 어지럽히는 거죠. 어지럽히지 않는다면. I won't meet you.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뭐 하지 않으면? You pick me up. 나를 태워주지 않으면. If you don't pick me up. 자, 그래서 unless는 if not의 뜻이다. 됐고요. I'll be with you. 나랑 너랑 함께 할 거야. As long as 뭐만 한, 뭐만 한다면 You are staying here. 네가 여기 머무른다면. 자, 해석만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unless가 부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조심하시고 부정, if not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죠. 시제일치 예외. 자, 얘는 조건인데 아무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 대신 뭘 쓴다? 현재 시에 쓰는 거는 아주 중요하죠. 부사절. 그래서 if it will be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다면 미래니까 if를 썼구나. 그리고 조건이니까 if를 썼구나. 미래니까 will을 썼구나. 틀리다는 얘기지. 왜? 부사절이야. 좋으면 갈 텐데 동사를 꾸미는 부사절이다. 그럴 때는 뭘 못 쓴다? 미래 대신 현재를 써야 된다. 그래서 if it is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으면 갈 텐데 소풍을 이렇게. 그래서 미래 시제 대신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여기는 조건의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도 마찬가지고 조건의 부사절일 땐 미래 시제 대신 뭘 쓴다? 현재 시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it will be가 아니라 it is가 된다. 자,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조건의 부사절은.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건의 접속사 if의 대용 어구들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접속사 if가 같은 뜻으로 쓰인 것들이 꽤 많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많이 보는 이제 suppose, supposing 되시죠? suppose, supposing 얘들이 가정법에서 if 대신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일 뭐뭐 한다면 의 뜻을 쓰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providing도 같은 뜻이라고 하는데 사실 차이점이 뭐냐면 얘들은 가정법이 안 되고 직설법에서만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자, 여기서 좀 헷갈리시면 이제 둘 다 ing 들어가는데 suppose로 먼저 시작을 하셔서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런 거죠. Supposing you won the lottery. 네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사실의 반대예요. You would do. What would you do? 자, 너는 무엇을 할 거니? All that money. 모든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거니? 라고 자, 가정법을 나타냈는데 이때 이제 supposing이 if thence였다. 그래서 접속사 4개.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이렇게 4개입니다. 다음 직설법의 이제 조건이죠. 그냥 뭐뭐라면 on condition that 하면 직역하면 uncondition이죠. 컨디션 자체가 조건이라는 뜻이 있어서 뭐뭐란 조건으로 내지는 만일 뭐뭐라면 you may borrow this book. 너는 이 책을 빌려가도 좋아. on condition that 뭐뭐라는 조건으로 you turn it back. 네가 돌려주는 반환하는 조건으로 내일 조건으로 또 내지는 반환한다면 빌려가 좋아. 자, 다음 이제 중요하죠. 많이 나오죠. in case 하면 자, 뭐뭐 하는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요 의미를 기억해 주시고 in case you can't make it tonight. 자, make it 하면 보통 이제 뭐 해내다. 그죠? 그래서 막연히 막연한 상황을 나타내는 비인칭이시에요. 그래서 만약 in case죠. 만약 네가 오늘 밤에 해낼 수 없다면 give me a call. 전화해. before 6 o'clock. 6시 전에 나에게 전화해 라고 합니다. 이때 in case 뭐뭐인 경우에 네가 오늘 밤에 그것을 해낼 수 없는 경우에 그죠? 없는 경우에 전화해 이렇게. 근데 그냥 없다면 이러면 되죠. 다음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얘는 as long as, so long as는 조건의 뜻도 있고 또 시간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한의 뜻도 있고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도 있어요. 둘 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뭐뭐 하는 한. 그래서 동의어는 if only. 자, you can stay in the room. 너는 방에 머무를 수 있어. As long as you are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You are quiet. 네가 조용히만 한다면, 조용히 하는 한, 너는 방에 머물러 좋아. 그런데 어떤 뜻도 있다? 시간,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As long as. 내지는 as 대신 so를 쓰기도 하죠. As long as, so long as. 뭐뭐 하는 한 조건입니다. 끝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접속사 unless입니다. 얘는 나오기도 많이 나오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특이한 접속사입니다. if 안에 not이 들어가 있는 즉 부정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되겠죠. 그래서 뜻도 만일 뭐뭐 하지 않으면의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if not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가정법이 안 돼요. 가정법이 안 되고 unless라는 접속사는 가정법에선 사용할 수 없고 직설법에서만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unless you leave now. 네가 지금 떠나지 않으면으로 해석이 되죠. 떠나지 않으면. 떠난다면이 아닙니다. 떠나지 않으면 you will be late for the party. 파티에 늦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조심하셔야 될 게 조건의 부사절이죠. 조건의 부사절. unless는 if not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시를 못 쓰죠. 지금 미래 의미인데 여기 will 쓴 것처럼 미래인데 미래 시를 못 쓰고 미래 시에 대신 뭘 쓰냐면 현재 시를 쓴다는 것도 하나 체크해 둡니다. 이 unless가 조건의 부사절이라서 미래 시에 대신 현재 시를 사용한다. If you don't leave now. 그래서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If not. 그래서 지금 떠나지 않으면 늦을 것이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접속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네, 한번 하나씩 개념 이해와 함께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면서 하나씩 해봅시다. 영어로는 conjunction이라고 하죠. 연결하는 거예요. joint, together, con이 together고요. 그죠? junction이 연결, 그래서 conjunction 접속사가 되고요. 약자로는 conj 이렇게 접속사를 이렇게 씁니다. 자, 두 개의 성의 단어, 구혹은 문장을 연결하는 단어를 우리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이잖아요. 연결. 그죠? 자, 특히 두 개의 성의 문장을 연결할 때는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단어나 구를 연결할 때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장을 연결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셔야 될 책에 없는 중요한 개념이 이름이 따로 있는 접속사들이 있어요. 접속사, 특히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인데 접속사의 어떨 때냐면 접속사 이외의 역할을 추가하는 접속사들은 따로 이름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 얘들은 접속사면서 대명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름이 따로 붙어 있어요. 관계대명사다.
뭐 음대명사 이렇게. 또 관계부사, 의문부사, 복합관계부사는 다 뒤에 부사가 붙었죠. 다 접속사예요. 근데 얘들은 부사 역할을 하면서 접속사 역할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름이 따로 붙었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계대명사 접속사예요? 라고 의문대명사 접속사예요? 물어본다고요. 네, 물어보는데 기억해야 됩니다. 얘들 다 접속사고 문장을 연결한 접속사의 역할 외에 이렇게 대명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하면 뭐다? 이름이 따로 붙어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건 하나씩 워낙 복잡하고 할 게 많으니까 정리하고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들도 접속사입니다. 네. 자, 엄청난 표가 있죠. 자, 이 표를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시든 아니면 정지를 하셔서 노트에 정리하시면서 적어도 한 5번에 10번?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중요하죠. 일단 상관접속사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읽으면 다 이해되실 건데 상관접속사라는 거는 이제 요 세 가지 and, but, or고 단어나 구를 연결해요. 등위접속사, 종속접속사가 문장을 연결하는데 등위접속사는 등위절로 대등하게 연결을 하고 종속접사는 주절과 종속절을 대등하지 않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종이죠, 종. 그래서 얘들은 등위 대등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coordinate clause라고 하는데 주어 목적 보고 당연히 되죠. 얘는 의미가 없는 얘기니까 지우겠습니다. 이거 왜 들어갔지? 자, 그 다음에 명사절일 때 복사음체가 된 것 같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어요. 다시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의 종류가 3가지예요. 주절은 원래 있고요. 이 주절에 대해서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이제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이 종속절의 종류가 3가지라는 거죠.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 있고 그 접속사의 종류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 많죠?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뭔가 다른 역할을 같이 하면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부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는 관계부사 이런 식으로, 대명사 역할을 하면서 문장을 연결하면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의문을 나타내면서 문장을 연결하면 문문대명사, 의문부사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접속사 역할만 하잖아요. 그리고 단어의 뜻이 물론 있지만 접속 역할만 하니까 그냥 우리가 접속사 when, 접속사 while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 따로 있지만 요 하나의 표가 굉장히 많은 것들 갖고 있고 다 따로따로 자세히 제가 5분 후에 설명할 거니까 일단은 접속사 이렇게 있구나 라는 큰 그림과 정리를 이 표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상관접속사는 이렇게 문장이 아닌 단어나 구를 연결해요. 신선하고 상쾌하고 merry, 행복한 마음, 상쾌하고 행복한 마음 이렇게 2개의 문장이 아닌 걸 연결하면 상관접속사. 이렇게 2개의 문장을 연결해요.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그래서 영어를 읽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을 말하는 거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2개의 문장을 연결하면 대등하게 이건 등위 접속사라고 하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죠. 이렇게 it is clear that 가주어고 진짜 주어죠. 진주어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that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무조건. 얘는 앞에 있는 players를 설명하는 형용사절이죠. 종속절의 일종이에요. 또 his father wanted him. 아빠가 원했죠. 그가 상인이 되길 원했어요. Because they were poor.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얘는 부사절. 이렇게 종속 접사 이끄는 절은 3가지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관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상관접속사가 뭔지부터 보고요. 자, 일단 접속사는 2개의 단어, 구 혹은 문장을 연결한 말을 우리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물론 2개 이상일 수도 있고요.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문장, 즉 절은 절끼리, 문장끼리 연결하는 말, 즉 주어 동사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접속사인데 상관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단어 혹은 구를 대등하게 연결하는 접속사를 우리는 상관접속사라고 합니다. 단어 혹은 구, 물론 종속절 연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접속사 구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연결하는 건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상관접속사, 주로 단어나 구를 연결하는. 그 다음에 등위접속사,
두 개의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되 하나는 주절, 종속절 대등하지 않게 연결하는 접속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상관 접속사는 세 가지입니다. and, but, or 이 세 가지고, 얘는 동일한 종류와 중요도를 가진 단어와 구를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자, 상관 접속사 연결의 원칙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병치병렬의 원칙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관 접속사 연결한 A, B는 동일한 종류여야 돼요. 종류가 같아야 돼요. 또 중요도가 같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영어의 논리적인 원칙입니다. 자, 단어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우리말로는 대충 쓰지만, 자, 이 문장을 보시면 He visited Paris and Japan이 틀린 문장이에요. 우리말로는 그가 파리와 일본을 방문했다. 별 느낌이 없죠. 별로 틀렸다는. 그런데 틀린 이유가 뭐냐면 Paris는 도시 이름이고 Japan은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에요. 즉 영어는 도시면 도시, 나라면 나라, 과일이면 과일,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를 연결해야 돼요. 물론 중요도도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제대로 고치면 이 visited Paris and 나오고 뒤에는 일본에서도 어느 도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Paris and 도쿄, 물론 수도가 나와야겠죠. 대등한 고유명사 도시여야 되니까. 즉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와 중요도와 같은 도시 이름을 연결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도 나오지만, 일단 이제 구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는데 Paris는 알겠는데 뒤에 뭐 T로 시작한 어떤 단어가 있는데 모르겠다 해도 얘는 무조건 도시 이름이겠죠. 왜? 앞에가 도시 이름이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뒤에가 도쿄가 있는데 앞에 어떤 단어를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도시 이름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구의 연결. 이 부분이죠. 그래서 형태를 가지고 이제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아까 앞에서 방금 했던 부분은 사실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영어의 이런 논리적인 병치병렬의 구조, 논리적인 연결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she likes to swim and jogging이 틀렸다. 왜? 자, swim은 투부정사고 jogging은 동명사이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라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 She likes to swim and to jog 하든지, 투부정사로, 같은 투부정사로 연결하든지, 아니면 she likes swimming and jogging과 같은 중요도 같은 동명사 연결하든지, 같은 중요도와 종류를 가진 구를 연결해야 된다. 물론 구체로 따지면 to swim과 swim이 여기서 의미는 사실은 구체로 보면 다릅니다.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좋아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아무튼 같은 종류와 중요도를 가진 단어와 구끼리 연결해야 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독해도 중요하고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도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읽고 쓸 때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관 접속사에서 병치병렬의 중요한 특징을 배워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자, 상관 접속사. 아까 말한 것처럼 상관, 서로 관련 있는 것들이 연결된 게 상관 접속사. 자, 어떤 게 있냐면, 상관 접속사는 얘가 상관 접속사야. 일반적인 책이 얘를 상관 접속사로 얘기하는데 아니야. and, but, or, 병치병렬 구조, 종류와 중요도 같은 두 개 이상의 단어나 구를 연결하는 것을 상관 접속사라고 하고, 자, 이거를 활용한 구문, 상관 접속사 구문, 수거 종류와 중요한 건 이제 수의 일치, 의미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수의 일치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접속사 쓰인 거지. and, but, 그 다음에 or에 나온 or 이렇게. 그래서 both A and B, A, B 둘 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이다.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이 아니라 B도. 이걸 같이 쓰는 게 B as well as A죠. A뿐만 아니라 B도. either A or B, A 혹은 B, either A nor B는 A, B 둘 다 아닌 부정이죠. 자, 이렇게 5개.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자, A, B 둘 다 했을 땐 얘는 복수동사인데, 다른 상관 접속사는 전부 다 전부 다 B에 일치한다. B에 일치시킨다. 자, 그래서 B에 일치시킨다. 그래서 단수이고 인칭을 쓸 때는 뒤에 있는 거에 일치시킨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야 자, 이렇게 Susie and Tim are 복수고요. 그 다음에 but은 다음에 I에 일치시켜서 뒤에 일치시켜서 was 단수고, 또 여기도
the books니까 are, furniture니까 여기 있네. books, as well as네요. as well as니까 여기 일치시켜서 are, 그 다음에 will이 단수 is, 그 다음 we니까 have 이렇게 뒤에 일치시킨다는 얘기죠. 참고로 not so much A is B, A라기보단 B이다. 스미스 C는 선생님이라기보다는 탐험가이다. 이렇게 되고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얘도 병치병렬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관접서 구문에서 사실은 중요한 게 자, 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인데 얘가 강조하는 건 뭐다? A다 B다? 자, B를 강조하는 거고요. B를 강조하는 거고 그런데 자, 이 not only A but also B가 쓰인 문장이 글의 주제문이면 잘 보세요. 얘가 주제문이면 B를 강조하는데 선택지에 얘가 주제문일 때 선택지에는 A만 있어야 된다, B만 있어야 된다, A, B 둘 다 있어야 된다? 둘 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또 B as well as A를 A뿐만 아니라 B로 해석하면 안 돼. 직독시켜야 합니다. B이다 A뿐만 아니라. 됐죠? A뿐만 아니라 B도 하지 말고 B이다 A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다음 not A but B는 또 어떠냐? not A but B 부문이 만약에 얘가 주제문이면 얘는 B만 강조하는 거야. A는 아닌 거야. B만 강조해. 그럼 얘가 주제문이면 선택지에 A가 있어야 된다, B 있어야 된다, 둘 다 있어야 된다. not A but B는 B만 있어야 되는 거지, 주제문일 때. 그래서 얘가 주제문이면 B만 있어야 되고 얘가 주제문이면 A, B 둘 다 있어야 된다. 참고로 이때 also는 생략하죠.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이때 only 대신 쓰일 수 있는 부사들 있지. 어떤 게 있지? just, not only 말고 not just라고 써도 돼. 또 not merely를 써도 돼. 단지란 뜻이야, 전부 다. not only, not just, not only 전부 다 단지. 그래서 단지 뭐뿐만 아니라 역시 뭐뭐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but 대신 쓰일 수 있는 말이 뭐지? but 대신 쓰일 수 있는 말은 친구죠. 예. 고맙습니다. 자, 이때 but을 생략할 수 있어요. 대신 뭘 쓸 수 있을까? 마침 피자. 왜? how? 뭐? 자, 막 던지마. 아니 단어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건데 언제 누가 어떻게 자, 의미 없는 얘기였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미콜론 얘가 but을 대신할 수 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병치병렬 구조의 실전 문제 적용, 이제 어법 문제입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우리가 답은 아니더라도 자, 이 병치병렬로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오고 주로 and 또 뭐 but도 가끔 있고 주로 and나 or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B가 있을 때 이 B가 앞에 있는 어떤 단어와 병치병렬로 나열되느냐. 왜냐하면 자, 이런 등위 접속사 내지는 이 상관접사가 나열할 때는 항상 같은 종류, 동일한 종류들이 나열돼야 되죠. 중요도도 같아야 되는데 자, 이 어법 문제에서는 이 같은 종류가 뭐냐, 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느냐, 병렬 구조를 잘 갖췄느냐, 아주 영어의 논리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자,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한번 세 개의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직독직해의 정확한 해석과 함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직독직해를 평소에 늘 하는 사람들은 쉬워요. 쉬운 문제예요. 근데 직독직 안 하고 대충 읽고 대충 의미를 파악하고 이런 연습을 하면 절대 이런 문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법 문제보다 평소에 직독직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줄이나 이제 박스 앞에 있는 등위 접속사에 주목을 해서 등위 접속사를 보고 이제 병치병렬을 결정하죠. 자, 해석해 보면 She took course in nursing 였습니다. 그는 간호학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간호학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 and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보면 nursing과 becoming 연결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간호학 수업을 받았어요. 수업을 받았고 그 다음에 superintendent 하면 관리자, supervisor의 의미죠. 그래서 supervisor 즉 superintendent 관리자가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became이 되겠죠. 앞에 뭐와 연결되냐면 took 수업을 받고 자 되었다 이렇게 되죠. 런던 호스피털 런던 병원에서 관리자가 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becoming이 아니라 became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다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되는 거겠죠. 예, 다음.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Playing sports. 자,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은 be a good way.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을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keeping healthy. 건강을 유지하고요. And from stress. 스트레스로부터 완화하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그러면 can에 연결된 거냐? can relax from stress냐? 아니, 그게 아니라 좋은 방법이에요. 두 가지요. 건강을 유지하고 relaxing from stress 이렇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부터 완화하는 느슨해지는 릴렉스가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열된 거니까 오브의 목적어인 두 개의 동명사가 나열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keeping에 이어지는 relax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또 직독직합니다. It was their job. 그것은 그들의 직업입니다. 뭐 하는 거냐면 it은 가주어겠죠? to야 진주어 이렇게 직독직해야 됩니다. to take care of the children 아이를 돌보는 거죠. 그리고 삐리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be인데 helped 과거란 얘기 그러면 was에 연결됐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to 부정사에 연결된 걸 거예요. 그러니까 helped가 아니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to help 하든지 아니면 to를 빼도 되죠. 자, 그래서 to take care of the children 아이를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돕는 거예요. with a farm work 농장 일을 돕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직업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to를 항상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생략을 했는데 앞에 뭐 동사가 현재 시제라서 이 help랑 의미가 헷갈리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때 to를 생략을 못 합니다. 다시 말하면 to를 생략해도 의미의 혼동이 전혀 없을 때는 자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to take and help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병치병렬 구조의 실전 문제 적용. 이제 독해 문제에서 병치병렬 구조를 어떻게 적용한다는 얘기인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치병렬 구조란 이런 거죠. 자, 두 개의 문장이 and나 but, or 등과 같은 등위 접속사로 자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또 이 and but or는 문장이 연결될 때는 콤마로 되고요. 문장이 아닌 단어나 구가 연결될 때는 콤마 없이 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문법 용어로 나누자면 얘들은 이제 등위 접속사로 하고요. 얘는 이제 상관 접속사로 합니다. 사실 뭐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진짜 중요한 거냐면 문장이 연결되든 아니면 단어나 구가 연결되든 간에 이 두 개의 문장들과 단어들은 반드시 동일한 종류도 같아야 되고 단어면 뭐 명사 이렇게 투부정사는 투부정 같아야 되고 특히 이 중요도가 같아야 됩니다. 중요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어의 논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이 예를 들어서 뭐 수출에 관한 얘기면 뒤에도 그거와 반드시 관련된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법 시험에 보면 자 현재분사 이렇게 뭐 투부정사 연결된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자 이렇게 두 개가 병치병렬로 A, B가 나열됐을 때 A, B가 종류도 같아야 되지만 중요도 같아야 된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실전 독해 문제 특히 빈칸 추론 문제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빈칸 추론에서 등위 접속사의 앞 혹은 뒤에 있는 빈칸이 없는 문장을 기준으로 빈칸을 완성할 수 있어요. 빈칸이 없는 문장, 이 빈칸이 없는 문장이 바로 이제 추론의 근거가 되는. 그래서 다른 부분 하나도 읽을 필요 없이 그 빈칸이 있는 문장만 봐도 100% 풀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 This website, 이 웹사이트는 제공합니다. For, 자, 뭐를 제공하냐면 multiple resources, 다양한 복수의 자원을 제공하는데 합니다. 그리고 you will need to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which야 어느 것이 삐리리고 여기 and 보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보시면
자, 명사절이 이렇게 나열이 됐어요. determine의 목적어인. 자, 어느 것이 삐리리고, 그리고 어느 것이 요구하는지. 뭘 요구하냐면, some membership fee. 회비죠, 회비. 자,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뒤에를 보시니까, 회비란 말이 나와요. 회비. 자, 그러면 회비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반드시 이 회비와 관련된 게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resourceful, 자원이 풍부한 거고, free from fault, 결점이 없는 거고, discharged 하면 뭐야? 책임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free of charge 하면 공짜인 거죠. 그러니까 회비와 관련된 건 뭐죠? 공짜. 회비가 없다.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뒤의 관계를 우리 접속사를 이용해서 특히 병치병렬 구조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아주 많습니다. 탭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자, 탭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앞에 굉장히 긴 내용인데 다 필요 없고 이제 빈칸 있는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You must be at least 7 years of age. 자, 여러분은 꼭 17살의 나이는 돼야 돼요. 그리고 must be either A or B입니다. 자, 보세요. 상관접속사죠. A or B. 상관접속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호주 시민이거나 삐리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드시 빈칸에 들어갈 거는 이 호주 시민이라는 것과 가장 비슷한 관련된 그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pplying to be one 하나에 지원해야 된다 아니고요. citizen of another British colony 다른 영국 식민지의 아니죠. 자, hold permanent residence status. 자, permanent residence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위죠. 영주권이에요. 이게 답이겠죠? 왜? 호주 시민이거나 거기에서 아주 살 수 있는 호주 시민인 것처럼 거의 외국인이지만 호주 시민인 것처럼 거기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테니까 답이 C.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혹시 빈칸 추론 문제에서 빈칸의 문장을 우리가 항상 먼저 읽는데 이렇게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보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 앞뒤의 관계를 따져서 빈칸 추론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